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시사 이야기. 어제에서 오늘 시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오늘은 각종 언론 신문에 보면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또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높냐 낮냐에 대해서 너무 높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법을 전공한 이 사람으로서 과연 형량이 과연 말 그대로 법률상 규정한 상태로 보면 이 높으냐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 죄가 과연 이런 죄를 판단했을 때 과연 죄가 성립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저는 이런 사실관계만 언급을 하고 판단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을 판단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형을 확정되는 거 보고 일선 검사들한테 축하했다는 전화를 했다는 뉴스 보도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계된 사실관계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보면 다들 다 아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있고 최 씨가 있고 그다음 삼성그룹이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데, 사실관계를 보면 이런 것 같아. 보면 이제 대통령과 최 씨는 경제적으로는 동일한 이 동일체를 본다. 쉽게 말해서 부부보다 더 가까운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일체를 본다라는 그런 개념을 하에 삼성그룹이 있고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인데, 다만 이재용 회장 부회장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지분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최 씨는 자기 딸 승마 대표를 딸이 있잖아요, 그죠? 승마 선수한테. 그래가지고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미르 재단이라든지 스포츠 재단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 씨가 삼성그룹에 협박을 했다 그러잖아요. 최 씨한테 경영 지원비를 지원하고 말 세필하고 여러 가지 또 K 지원해가지고 그 이재용 회장이 86억 원을 토탈 어찌됐든 간에 법원의 판결을 보면 86억 원을 지원했다 그런 얘기 있대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이난 86억 원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된 것을 여기 지원했다. 그럼 조달했으니까 어떻게 조달했냐면 쉽게 말해서 삼성그룹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거죠. 그렇죠? 횡령해서 이렇게 지원했으니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횡령죄로 이제 형을 처벌한 거죠. 그래서 법률에 보면 횡령액이 86억이면 어떤 법이 형법에 횡령죄라고 처벌을 하는데, 형법에는 횡령죄를 하는데, 다만 이와 같이 경제에 관련되는 분야는 특정 범죄 다 하잖아요. 특정 범죄 처벌을 가중에 관한 법을 쉽게 특가법에 하는데, 이 특가법에 보면 횡령죄가 50억이 넘어가면 이제 형량이 어떻게 되냐면,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을 징역을 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판결 보니까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받은 형량은 2년 6개월이더라고요. 2년 6개월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특정 범죄 가중 큰 처벌이 가는 범죄를 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하는데 2년 6개월을 형을 처벌했다 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형법에 보면 법정 감형이라는 제도, 형법에 보면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어떤 피고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를 봤을 때
감형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법정 감형인데, 감형을 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형을 하냐면, 형법에 보면 형법 55조에 보면 형법 55조에 보면 그 유기징역을 처할 경우에는 유기징역을 처할 때는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만 감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형법 55조에 감형할 때는. 그러니까 2분의 1까지만 한다고 해놨으니 판사 입장에서는 무기나 3년 이상 징역이니까 무기는 안 하고 5년 이상, 최소형 5년 이상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5년 이상은 보니까 또 뭐 그룹의 회장이고 등등 했으니까 감형을 해야 되잖아요. 감형하면 또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냐니까 최대 형기의 2분의 1까지 한다 했으니까 2분의 1은 얼마예요? 그럼 5년 이상이면 최대 5년 이상이면 2.5년이냐? 2.5년이잖아요. 2.5년이면 개월수 따지면 2년 6개월이 판사 입장에서는 최고로 잘 봐준다 하더라도 2년 6개월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2년 6개월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집행유예나 또 풀려줄 수도 있는데 판사는 집행유예는 선택하지 않냐고 다만 감형만 2년 6개월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삼성그룹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난번에 재판장이 뭐 준법감시위원회를 선출 뭐 준비하라 등등 했으니까 뭐 집행유예도 뭐 하기를 원했지 않았을까라고 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뭐를 어떻게 판단의 근거를 삼았냐면 이렇게 삼은 것 같아요. 준법감시위원회는 어떤 형량을 정하는 데는 참작을 할 수는 없다. 나중에 언젠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잘한 것이지만 이미 형을 상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고려한 데는 고려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이와 같이 뭐 죄를 지어놓고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다 형을 다 낮게 해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형을 선출하는 산정하는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인 기준 입장에서는 아까 법률을 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5절에 보면 이 5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이니까 5년 이상 무기는 5년 중에서 최고 낮에는 5년을 선택했고 그것도 5년 중에서도 2분의 1까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뭐 5년에서 4년, 3년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2분의 1까지 최대 봐준 거죠. 그렇죠? 그건 2년 6개월까지 해준 거는 대단한 특혜다라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 여러 개 있으니까 집행유예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2년 6개월은 최단 일반인으로 보면 많이 봐줬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네요. 그 다음 이 과연 형을 잃고 그 다음 범죄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각각 그 삼성그룹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이 있고 최성원 최씨가 있고 삼성그룹이 있고 이재용 회장이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경쟁성재가 불안하니까 국가에 내가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다고 검사를 주장하는데 이러다 보면 이게 뇌물했다는데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와 같이 K재단이나 미르재단이나 어떤 국가선수에 성마 지원을 해준 거는 삼성의 입장에서 사회 공헌을 하기 위한 거다. 사회 공헌을 한 거지 내가 이 승계권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요즘 기업들 그런 많이 하잖아요.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된다. 사회 공헌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지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재단이 많이 지원하고 기업에 갖고 있는 이익을 바깥에 뭐 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뿐이지 절대 나의 성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주장했는데 뭐 판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찌됐든 간에 과연 이게 죄가 될까 안 될까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구독자나 뭐 애독자가 판단할 일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저는 두 가지 문제를 하고 제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뭘 하고 싶냐면 과연 이렇게 K재단이나 미르재단이나 어떤 뭐 국가의 수행선수 과연 이러한 재단에 과연 지원한 것이 과연 나쁘다고 만약에 처벌을 했을 경우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되거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는 우리가 이제 저같이 뭐 사업하는 사람이나 뭐 연말정산 뭐 근로자의 서울할 때 기부금 공제 제도에 대해서 참 저는 뭐 불만이 있는데 전에는 어떠냐면 기부금을 낸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한 세금, 세율에 대해서 한 거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급여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통상적으로 세금이 통상 예를 들어서 40%로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럼 1억이면 40%면 한 4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표가 1억인데 가표가 1억이면 40%라면 4천을 내잖아요. 뭐 급여가 많고 여러 가지 내지만 그지 내가 종전을 어떻게 이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했냐면 기부금을 하면 비용으로 봐가지고 내가 만약에 1,000만을 내가 냈다. 1,000만을 냈다면 그러면 내가 소득이 1억이고 이제 기부금 1,000만을 냈다면 그럼 순수히 내한테 남는 건 얼마나 그죠? 9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9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40%면 이렇게 4, 9, 36, 3,6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는 뜻은 그럼 얼마나 공제받았습니까? 1,000만 원 낸 것이 곱하기 40%니까 400만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서는 기부금을 할 때 이것저것 비용으로 봐가지고 시점에서 손비를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담한 세월만큼 내가 이 환급을 받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뭐 재정이 부족해서 뭔지 뭐 부족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급여가 3천만 원 세월인 사람은 세월이 만약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내가 기부를 했다면 얼마 되냐면 그럼 200만 원 정도 공제를 받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400만 원 똑같이 1,000만 원 했는데 어떤 사람은 400만 원 공제받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공제받으니까 뭐 좀 불공평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기부금 같은 경우에 그 손비 즉 세금 공제, 소득 공제로 인정하지 않냐고 세액 공제 일괄적으로 뭐 12% 내지 15%낸 세금의 12% 15%만 공제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세액 공제 제도를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얻은 소득의 그중에 일부를 냈으면 내가 부담한 세율만큼만은 환급을 해줘야지 왜 그보다 적게 내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기부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기부가 점점 줄어진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부담자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부담자 윤석열 총장이 뭐 이렇게 한 재판이 확정되고 나니까 축하한데 너희들 수고했다고 일어나는데 제가 언젠가 윤석열 뭐 검찰총장에게 뭐 사주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사주는 경진인데 경은 금이잖아요. 그렇죠? 이 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주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 못되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통치를 행위를 하는데
뭐 통치 행위란 그러죠. 쉽게 말해서 옛날 따위 왕권이죠. 왕권 행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 자기 사리 사역보다는 뭔가 모르게 좀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윤석열은 이 고지고대로 하니까 밉다라고 반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을 한다고 뭐 나중에 한다 했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재단이나 어린 영재 재단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어떤 착복을 했다 그러면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뇌물 얘기 뭐 횡령이 86억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 86억을 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그러면 진짜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목적으로 기업에 따지면 사회공헌 이익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했다고 뭐 중요한 판결 나왔다고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잘했다고 저희 부하 직원을 칭찬을 했다. 만약 그런 언론 시상에는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안 된다고 보지만 된다고 봤었을 때 만약 한다고 했을 때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항상 좋아하는 것이 법이라는 단어거든요. 법이라는 단어인데 한문으로 법이라는 단어 보면 이렇거든요. 이 법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삼수변에 갈것자잖아요. 물이 간다는 뜻이거든요. 물이 간다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하늘에 비가 내리면 하늘 꼭대기에서 만약에 산의 꼭대기에 빗물이 떨어지면 이 빗물이 흘러서 나중에 바다에 흐를 때 이 물은 높은 바위나 작은 바위나 또 큰 바위나 작은 바위 사람이 다 누구나 다 거쳐서 결국은 바다에 이른다. 결국은 이 법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법이는데 그러나 저는 이거를 대통령에 대해 학에 대해서 접목을 하다 싶으면 대통령은 어떤 특정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각종 뭐 경제든 정치든 사회든 뭐 잘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두루두루 다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것들 이 정치학이나 뭐 헌법학자나 행정부장을 통치행위라고 보거든요. 과연 이 통치행위 만약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그룹이 나중에 회장이나 부회장 되면 이런 통치 기업의 근본적으로 이런 개념상으로 어떤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은 왕권주의 입장에 처벌을 하지 않냐는 것이 기본이고 기본 이론입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었을 때 과연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 그 처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부금처럼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아쉽지 않겠냐는 것이 이 행운의 생각입니다. 너무 뭐 한 사건 갖고 너무 길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해운 컨설팅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랑 같이 뭐 이렇게 공감을 하는 분도 있을 반면 다음 우리는 이제 알고는 가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형량이 높다, 낮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입장에 있어서 다만 판사는 법률에 규정한 최대한 많이 봐줬다. 그러나 집행유예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안 했는 거는 그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는 뭐 나름대로 이유가 뭐 있겠죠. 그렇죠? 뭐 아까 말한 대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문제는 양형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미래 앞으로 하는 문제지 그런 차원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참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제가 대가인가 또 어떤 이 윤석열이 그 전화하는 행위가 좋은 행위냐 착한 행위냐 했을 때 그것이 바른 행위냐 라는 입장에서는 한 번쯤 재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해운의 시사얘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